네, 첫 번째 코너는 학교 신문의 오피니언란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코너죠. 조선대학교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허수연 기자가 종편 재승인 언론의 올바른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대학신문의 언론인으로서 또 종합편성 채널의 재승인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나라는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만 재승인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승인 기한 역시 보통 7에서 10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종편은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사 기간이 자주 돌아올수록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결국 정부와 언론 사이에서 공정해야 할 심사가 정부에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사회를 비추는 투명한 거울 역할을 해야 하고 방통위의 심사위원들 역시 공정한 기준에 따라 언론 기관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자, 이어서 정치외교학과 이혜연 학우가 기고한 글, 팬슈머 소비를 이끌다라는 기고문 읽어볼게요. 현재 소비 시장은 팬슈머가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언가에 열광하고 애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팬이 소비자와 합쳐져 팬슈머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들은 단순 구매에 머무르지 않고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활동에 관여하고 참여하며 생산자와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팬슈머는 주어진 대안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상품의 구상 단계에 개입한다. 만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팬슈머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단종된 상품을 다시 재생산하게 만드는 팬슈머의 힘은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소비하면서 애정이 있는 상품에는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은 불매하는 것이 소비 활동의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애정을 담아 상품이나 생산 과정에 참여하면서 소비 시장을 팬슈머가 주도하고 있다. 소비 시장의 이런 흐름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로서 올바른 소비에 대해서 고민해보자는 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글 한번 살펴볼게요. 조대신문의 사설란인데요. 중간평가와 중간시험, 결과를 잘 해석해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대학의 중간평가와 총선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연결시켜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중간평가의 의미에 대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학기 중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와 그에 대한 피드백은 이어지는 학습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하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문제를 틀리는지 알아야 나중에 실전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학습 방식과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점을 개선해 다음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는 하는 입장에서도 받는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를 수도 없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것이 평가지만 평가 없이는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다. 자, 다음은 박지윤 편집국장이 쓴 데스크 칼럼입니다. 제목은요,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입니다. 1960년 3월 15일 낮 12시 45분, 금남로에서는 곡 민주주의 장송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3시 40분, 금남로의 목소리는 마산 의거로 이어졌다. 당시 3.15 의거는 4.19 혁명의 전국적 불길을 댕기는 첫 진원주로서 선봉적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4.19를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 속 광주라는 단어는 조명받지 못했다.
문득 달개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유명한 말이 떠오른다. 자익으로부터 19년이 지난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된 후 독재 정권에 저항하며 한 말이다. 독재 정권이 나의 정치 생명을 끝내더라도 민주주의는 기필코 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4월 19일 광주의 함성은 20년 후 5월의 함성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촛불 시위를 이끈 사회운동의 중심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그런 혁명이 올해 60주년을 맞았다.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혈곡을 불렀던 광주의 4월을 기억하는 오늘이다. 광주라고 하면 80년 5월을 주로 기억하곤 하는데 이 칼럼은 그 이전인 4.19 혁명을 이끈 3.15 의거 당시의 광주의 함성을 기억하자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동아대학보로 한번 가볼게요. 아동학과 이승희 교수님의 기고문인데요. N번방 사건에 대한 분노의 시선이 담겨 있는 글, N이라는 제목의 이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자를 쥐고 흔들며 인간성을 짓밟는 잔혹한 힘의 과시와 방관이 폭력 범죄인지 기호인지 구분 못하는 이들의 의식세계는 우리 사회의 성분할적 가치와 혐오적 차별, 그에 대한 방관이 뿌리 깊게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동종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만 보는 하등 동물적 파괴 본능이라기에도 참으로 민망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민주시민 사회와는 멀다는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성폭력, 성차별적 혐오와 사회적 배제, 그에 대한 인식 부재, 그 행위가 미치는 살인적 영향력에 대한 죄책감 없이 재차 가해지는 폭력 등을 보고 있자면 세상에 반도 못 채우는 수많은 또 다른 소수들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 얼마나 더 심각하고 잔인한 폭력이 행해지고 있을까 싶어 몸이 떨린다. 출생률이 아닌 출산율로 노동인구 증대의 사회적 책임을 여성에게 지우면서도 내가 아닌 누군가를 인권을 가진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아니지만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라는 사회. 사람 존중 불감 사회를 그대로 내 딸에게 아들에게 줘도 괜찮을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이라고? 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분노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글이었죠. 이런 분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답답한 사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무리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조직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인간성을 파괴하는 썩은 물은 어디든 스며든다. 건강한 민주 시민 의식이 제대로 움트고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스민 모순된 잣대와 차별적 혐오, 이를 부추기고 고개 돌리는 기형적 체계와 토양이 바뀌어야 한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개개인의 존귀함을 알고 느끼고 체득하여 평등하게 존중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사회체계,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무심한 방임을 생존 프레임으로 삼았던 관습, 틀이 어그러진 제도, 개개인의 인권의식이 잠들어 있어야만 했던 불공정한 시간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이후에도 좀비 같은 앤들이 기생하는 세상을 아이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 누구도 합당한 책임도 대책도 묻거나 계획 않는 듯 빈말이 요란하다. 대체 그 앤, 누가 왜 키우고 있는 것일까? 네, 독자 발언 때에서는 경영학과 정용수 학우가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보복적 소비, 뷰티 호텔 산업 휩쓰나라는 제목인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한국과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조금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이는 현재의 불황형 소비, 보복적 소비라는 소비 행태를 만들어냈다. 불황형 소비는 담배와 술, 립스틱 등을 소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 때나 볼 수 있었던 립스틱 매출만이 오르는 이상현상인 립스틱 효과와 유사하다. 또한 보복적 소비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소비 욕구를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쇼핑, 외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보복적 소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게 이 글의 핵심인데요.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행태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사회적 인식은 분명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정부, 지자체, 의료진, 시민들의 노력으로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대상 국가에서 벗어나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대응한 나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식을 갖고 방심하는 순간 그 불씨는 다시 거대한 산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방심하지 않고 거리두기 정책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좀 더 빠르고 완벽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상대적으로 둔감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가 이어집니다.